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70세가 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영원히 들어올 것 같고 오늘 쓰는 돈이 내일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 뒤돌아보니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버린 것들, 잘못 선택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정 없이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저축하고 계십니까?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결과 70세가 된 지금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30년 전 샀던 가구들이 그대로 있고 낡은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실수를 돌이켜보며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현명한 재정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후회가 의미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70세에 가장 후회하는 최악의 지출. 서울 강남의 큰 아파트, 내 인생 최대의 실수. 여러분, 저는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는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한테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집으로 알아봐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1억 원 정도였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강남 아파트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강남에 집을 샀다는 자부심,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평방미터가 넘는 넓은 아파트의 관리비는 매달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업을 했고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강남에 살다 보니 주변 아이들이 모두 좋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비싼 학원에 보냈습니다. 한 달 학원비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40대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45세에는 당뇨병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위염과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쉬면 대출을 갚을 수 없었으니까요. 50세가 되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젊은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회사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3억 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대출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했고 부동산 중개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60세에는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65세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갚은 이자와 원금을 합치면 약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실제 이익은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여행,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 아내와 데이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10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더라면 어땠을까요? 대출 부담이 훨씬 적었을 것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저축도 하고 건강에도 투자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큰 집, 너무 비싼 집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집에 저당 잡히게 만듭니다. 저는 70세가 된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 강남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외에 후회스러운 지출들, 큰 아파트 외에도 제가 후회하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입니다. 저는 40대에 고급 수입차를 샀습니다. BMW 11 시리즈였는데 당시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 자신도 그런 차를 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유지비가 엄청났습니다.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매년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 차를 팔 때는 반값도 못 받았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입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과하게 투자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 학원에 보냈고 실력도 늘지 않는데 계속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지만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쓴 것에 비하면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저는 40대에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 이것저것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넷째, 명품과 사치품입니다. 50대에 저는 자주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샀습니다. 아내에게도 명품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명품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았을 뿐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모든 지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시와 허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진짜 행복과 안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과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십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천천히 걸어야 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러운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후회도 밀려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현명했더라면. 제 통장에는 약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70세가 되어 남은 돈이 고작 5천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8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비만 해도 매달 30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건강을 잃으면서 동시에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등산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돈으로 건강을 사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작은아들은 서울에 살지만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큰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고 작은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놀아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운동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운동회에 참가했고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후 아들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고 대학에 가서는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취직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큰 아들에게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며 작은 아들에게는 좀 더 관심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춘기였고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아빠는 형한테는 관심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는 왜 이래?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70세가 되어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오늘 놓친 시간은 내일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한 5가지 절약 방법.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노후를 위한 5가지 절약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주거비를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큰 집에 사는 것을 꿈꿉니다. 넓은 거실, 여러 개의 방, 화려한 인테리어. 하지만 정말 그런 큰 집이 필요할까요? 제 경험상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65세에 강남의 큰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성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와 아내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5억 원이었고 남은 돈 20억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했고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1. 적정 규모의 집을 선택하세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20, 3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꼭 강남이나 서울 중심부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이라면 경기도나 지방도 좋은 선택입니다. 3. 전세보다는 매매를 고려하세요.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집이라도 본인 소유의 집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리비가 적은 곳을 선택하세요.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새 아파트의 화려한 시설보다 실용성을 중시하세요. 5. 이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할 때 이사하세요. 나이가 더 들면 이사하기가 더 힘듭니다. 제 경험상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노후 자금 마련의 첫걸음입니다. 큰 집을 작은 집으로 바꾸고 남은 돈을 잘 관리하면 그것만으로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포기하거나 저렴한 차로 바꾸세요.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특히 고급차는 엄청난 돈을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가 40대에 샀던 BMW 7 시리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값이 1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드는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연간 약 300만 원, 자동차세, 연간 약 100만 원, 주차비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기름값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수리비 및 소모품 연간 약 200만 원, 연간 총 비용이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차값보다 유지비가 더 비싼 것입니다. 더구나 60세가 넘어가니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는 운전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65세에 차를 팔았고 그 후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구체적인 방법 1.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전철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곳을 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이니 더욱 좋습니다. 2. 필요할 때만 택시를 이용하세요. 무거운 짐이 있거나 날씨가 나쁠 때는 택시를 타세요. 자주 타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차를 꼭 소유해야 한다면 경차나 중고차를 고려하세요. 고급차 대신 경차나 준중형차를 선택하세요. 유지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4. 카시어링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쏘카, 그린카 같은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할 때만 차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보험을 재검토하세요.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 보험료를 줄이세요. 저는 차를 팔고 나서 연간 1,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을 10년 동안 모으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세요.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40대에 저는 약 10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 설계사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보험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보험료로 약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간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파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경우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약관의 세세한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저는 보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긴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무, 종신보험 하나, 사망보장, 실손의료보험 하나, 의료비 보장. 이렇게 정리하니 매달 보험료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8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1. 현재 가입한 보험을 모두 점검하세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1. 중복 보장을 찾아내세요. 여러 보험에서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된 보장은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3.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는데 실제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그 보험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4. 노후에 정말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의료비 보장과 장기 요양 보장입니다. 5. 보험 설계사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보험을 정리한 후 저는 매년 절약한 84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1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제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을 대주고, 심지어 손주들 교육비까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과연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독립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저희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제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주었습니다. 총 1억 원입니다. 당시 제 나이는 58세였고 퇴직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지만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자 아내는 손주들 돌보기 위해 미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비행기값, 생활비, 육아용품, 여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고 작은 아들은 자기 가족을 돌보기에도 바빴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구체적인 방법 1. 자녀의 독립을 장려하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지원하면 자녀는 독립하지 못합니다. 2. 결혼 자금은 능력 내에서 지원하세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지원하지 마세요. 부모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지원하세요. 3. 손주 돌봄은 체력과 상황을 고려하세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계속 돌봐주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과 여건이 허락할 때만 도와주세요. 4.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녀에게 이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5. 부모의 노후가 우선이라는 것을 이해시키세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녀들에게 준 돈을 저축했더라면 지금 제 통장에는 훨씬 많은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5번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 그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40대와 50대에 건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대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병원비로 약 3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약값, 건강식품, 물리치료 등을 포함하면 연간 약 500만 원이 건강관리에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약해진 심장은 다시 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과격한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했더라면 훨씬 건강한 70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1.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3.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채소를 많이 먹고 과식하지 말고 술과 담배를 끊으세요. 4.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5. 충분히 자세요. 하루 7-8시간의 숙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6. 건강 관련 지출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 운동기구, 건강검진은 아껴서는 안 되는 지출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 자금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줄어들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70세의 현실과 교훈. 현재의 저의 생활. 지금 저는 경기도 성남의 25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약 5천만 원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과 아내의 연금 50만 원, 총 1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약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식비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병원비와 약값 30만 원, 기타 생활비 45만 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깨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천만 원은 약 20년 후, 즉 제가 90세가 되면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할까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데 수술비가 약 5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조언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잘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 재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노후 자금 목표를 세우세요. 은퇴 후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3.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지출부터 줄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4. 저축을 습관화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축하세요. 남는 돈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5. 투자를 공부하세요. 단순히 은행 예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세요. 가족과의 관계 돈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고 지금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봅니다. 영상 통화를 자주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지만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 몸도 힘듭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아들도 바쁘고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로 둘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친구들도 몇 명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위한 조언. 1. 지금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2.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3.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노년의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4.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절약 팁.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약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 절약. 식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20-30% 저렴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2. 제철 음식을 드세요. 제철 식재료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3. 외식을 줄이세요. 외식 한 번 비용이면 집에서 여러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4. 식사 계획을 세우세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고 필요한 재료만 사세요.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세요. 재료를 남김없이 사용하고 남은 음식은 잘 보관해서 다시 먹으세요. 제 경우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식비를 월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공과금 절약,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공과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절약.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고 LED 전구를 사용하고 에어컨과 난방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2. 가스 절약. 샤워 시간을 줄이고 요리할 때 뚜껑을 덮고 보온 조리를 활용하세요. 3. 수도 절약. 양치할 때 물을 받아서 하고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절약. 스마트폰 요금도 상당한 지출입니다. 1. 요금제를 재검토하세요.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세요. 2. 알뜰폰을 고려하세요.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보다 30-50% 저렴합니다. 3. 와이파이를 활용하세요.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절약하세요. 저는 통신비를 월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의료비 절약.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가 건강검진을 활용하세요. 40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세요. 효과는 같지만 가격은 30-80% 저렴합니다. 3. 약국을 비교하세요. 같은 약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4. 예방이 최선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병들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가생활 노후에도 여가생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즐길 수 있습니다. 1. 공공시설을 이용하세요. 동네 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 무료 시설이 많습니다. 2. 경로우대를 활용하세요. 많은 문화시설에서 노인 할인을 해줍니다. 3. 취미를 찾으세요. 걷기, 등산, 독서 등 돈이 들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4. 봉사활동을 하세요. 봉사활동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보람 있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당부,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70세가 되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40대에 시작해서도 늦지 않았는데
저는 50대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60대에는 이미 많은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5,000원씩 절약하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모일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돈만 모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을 지키세요. 가족. 돈을 모으느라 가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의미 있는 삶.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70세가 되어 깨달은 것은 행복은 큰 집에서 사는 것도 비싼 차를 모는 것도 많은 돈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70세의 소망. 저는 지금 70세입니다. 제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저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제 실수와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 노인의 긴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